우주에 지구인만 살고 있다면 공간의 낭비가 아닙니까?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있단 말씀. 그렇다면 어떻게 외계인을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손가락을 길게 뻗어 만날 수 있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법. 그래서 지구인은 우주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으니 가장 먼저 보낸 신호는 1974년 11월 16일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으로 쏘아 올린 아레시보 메시지. 망원경, 태양계, 인류에 대한 정보, DNA 분자, 세포액, 중요 화학 원소수의 표현까지. 지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진 허큘리스 대성단으로 신호를 보냈지. 물론 인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 더 적극적으로 외계인을 찾았지. 그래서 마침내 1977년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에 더 많은 지구의 정보를 실어보냈어. 바로 30cm 둥근 레코드에 담아서 말이야. 화학구조, 수식구조는 물론 젖먹이는 어머니와 세계 아이들의 모습 등이 담긴 지구의 문명과 자연을 담은 사진과 그림 115장. 파도, 바람, 천둥, 새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 (90불의) 세계 명곡과 전통음악 모음. 한국어인 안녕하세요를 포함한 55개국의 인사말까지. 안녕하세요. 닌하오. Bonjour tout le monde. Hello. 알루미늄으로 봉인된 둥근 골든 레코드에는 누군가 발견하면 조립해 틀어볼 수 있도록 바늘과 카트리지도 넣어보냈어. 참 친절하게도 말이야. 하지만 우주로부터 답장을 받기는커녕 아직도 우리는 외계인의 존재를 알 수 없으니 과연 우리는 외계인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우주의 또 다른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외계인이 진짜 있다고 믿으세요? 외계 생명체는 있죠. 외계 생명체는 어딘가에는 있다고 믿어야죠. 왜냐하면 외계인은 있죠. 있는 건 확실하죠. 확실한 확실하죠. 거의. 지금은 거의 100%라고 보죠. 뭐 근거가 어떻게 확실히 근거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요. 정황 증거인데 외계인이라고 하면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인데 외계에서 태어나서 사는 존재. 물론 생긴 건 다르겠지만 생각할 줄 알고 문명을 만들고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면 외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외계 생명체는 뭐 박테리아부터 짐승, 나무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는 인간의 능력을 갖지 않은 그런 생명체들은 다 외계 생명체인 거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란 말은 좀 우습죠.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를 의미한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만 해도 그 별들 중에는 그 생명체가 살 조건이 되는 행성을 가진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하계 안에는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은하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가끔 우리 애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매들, 웬 운석들이에요? 여긴 안드로메다 성의 그랜드 캐년이야. 그랜드 캐년이요? 안드로메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막 미친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게 현대 과학의 최선의 결론이에요.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첩보 위성이나 첩보 비행체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제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진짜 경험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 러시아의 그 첩보 비행기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우리 한반도를 거의 가로질러서 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소백산 천문대에서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그 궤적을 사진 찍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졌어요. 전화가 어떻게 왔냐면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찍은 그 소백산 천문대에서 찍은 비밀 보고서를 내놔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비행체가 지나가는 걸 찍은 것이 금방 비밀 보고서로 이렇게 와전됐더라고요. 박사님 UFO를 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ET가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는 믿어요. 저 외계 생명체가 우주 어딘가 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계 생명체가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는 못 가는데 걔들은 와서 여기서 날아다니고 있다나 그거는 너무 확률이 작다는 거죠. 박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 웜홀을 이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웜홀을 이용할 줄 아느냐 모르냐 거기 달린 거죠. 뭐 우리가 블랙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죽어요. 왜 죽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블랙홀은 중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다리라고 쳐봐요. 그러면 블랙홀이 다리를 더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그래도 사람 키만큼 머니까 여기는 더 세게 잡아당기고 여기는 조금 덜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어떻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험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이 가루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차등 중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은 하는데 다리 쪽은 더 세게 작용하고 머리 쪽은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는 입구가 블랙홀이 아닌 새로운 웜홀이 등장하게 돼요. 그 웜홀을 통하지 않고는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아는 우주여행 방법은 웜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웜홀이라는 게 뭐냐면 시공간에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종이 좀 한 장 주세요. 줘보셔봐요. 예. 그러니까 웜홀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우주라고 쳐봐요. 그 여기에 은하가 하나 있고 여기 은하가 하나가 있어요. 멀잖아요. 여기서까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 몇백 년 걸리고 그러면 한 세대에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웜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 접자 말이죠.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우주와 우주 사이에 어떤 지름길을 만드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우주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공간의 뒤틀림이라든가 뭐 초공간에 진입한다든가 여러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뭐 미래에 물론 그렇게 나타날 수는 있죠.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백악관 위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공격 가능한데 약간 회의적인 게 그 정도로 발달한 존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랑 싸워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우리한테는 뭘 가져가려고 그럴까요? 뭐 우리를 먹으려고 그럴까요?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흉측한 외계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꾸 우리가 나 여기 있다, 여기 살기 좋아 그러면 이제 흔히 SF적 마인드로 와서 저 우리 행성을 빼앗고 뭐 걔들이 여기 와서 자리 잡게 해서 우리를 다 뭐 몰살시키고 뭐 이런 이제 드라마적인 얘기죠. 예. 하나도 안 겁나시나 봐요, 박사님은. 야, 저는 그 외계인이 여기 올 확률 자체가 상당히 작다고 생각해요. 밤하늘 너머 미지의 세계. 우주 생명체에 대한 인류의 오랜 동경. 하지만 과학자들은 놀라운 경고를 보내고 있다.